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큐베이스의 컴프레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프레서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컴프레서는 녹음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믹싱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컴프레서 역할이 어떤 거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뭐 작업을 하든 녹음을 하든 큰 소리로 녹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작은 소리로 또 녹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소리는 가깝게 들리는 성질이 있어요. 조금 더 앞에서 들리고요. 작은 소리는 조금 더 뒤에서 멀리 들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소리를 조금 더 키우면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믹싱을 하다 보면 어떤 사운드는 조금 더 작고 어떤 사운드는 조금 더 크게 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사운드를 조금 더 키우고 싶어요. 물론 그 틀 안에 밸런스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 작은 사운드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키우면 또 상대적으로 큰 소리까지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큰 소리를 조금 더 음악적으로 듣기 좋게 눌러주고요. 눌러준다는 표현은 우리가 음, 소리의 크기가 100이라면 한 80 정도로 눌러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사운드들 있죠? 그 소리를 위에서 눌러준 만큼 또 키워주는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 컴프레서가 그런 역할만 있느냐?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 컴프레서를 통해서 조금 더 음악적으로 그루브를 연출할 수도 있고요. 이 컴프레서를 통해서 음색 혹은 착색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 조금 더 빈티지한 혹은 더 좀 더 아날로그한 느낌을 또 줄 수도 있죠. 네. 컴프레서의 역할은 그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음악적인 것이든 혹은 사운드적인 것이든. 자, 그러면 컴프레서, 컴프레서를 제가 로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 플러그인을 걸려면 그 트랙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드럼이라는 트랙에 그룹 트랙에 자, 쭉 내려와서 인서트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저는 컴프레서라는 플러그인을 이미 걸어 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 부분. 자, 제 강좌를 좀 보신 분들은 다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카테고리에 가서요. 쭉 내려와서 음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따로 구입한 플러그인이 있어서 이렇게 종류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종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음. 참고하시고요. 일단 컴프레서 눌러 볼게요. 네, 똑같죠? 똑같은 녀석을 불러왔습니다. 일단 새로 불러온 컴프레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밑에 노브가 있고요. 음, 레벨을 표현해 주는 것도 있고 게인 리덕션도 있고요. 일단 컴프레서를 바이패스 시키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컴프레서를 안 건 아주 드라이한 시그널이고요. 컴프레서를 한번 걸고 들어볼게요. 자, 바이패스. 자, 다시 활성화해 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운드에 아주 변화가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잘 들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컴프레서를 좀 과도하게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음. 자, 일단은 사운드도 들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컴프레서를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컴프레서가 어떤 역할이냐면 저 마우스를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인데 자, 컴프레서는 요렇게 쭉 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음을요. 이렇게 음이 쭉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0 지점으로 도달을 해요.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네. 이 부분 0 지점. 보통은 컴프레서를 걸기 전에는 항상 모든 소리는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컴프레서를 걸 때 어느 지점에서 임계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내가 컴프레서를 걸어 줄 것인가? 어느 지점에서 컴프레서를 걸어서 압축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여기 이 부분 threshold라는 값입니다. 이 부분이 컴프레서를 걸 때 가장 첫 단계예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드를 올리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있죠. 같이 움직이죠. 자, 요 정도 값에서 내가 올라가는 노트들은 컴프레싱을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해 놨고요. 지금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컴프레서가 안 걸려요. 왜냐하면 레시오 값이 1로 되어 있거든요. 제 마우스를 또 따라오세요. 자, 레시오가 있죠. 그러면 이 레시오 값을 2대 1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죠? 여기 보세요. 네. 자, 트레스홀드가 마이너스 31.5dB에서 이 지점에서 꺾어서 2대 1로 컴프레싱을 해줘라. 지금 요거랑 요거랑 딱 2대 1입니다. 아시겠죠? 이 각이 그런 거예요. 플레이를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게인 리덕션 한번 봐볼게요. 네, 거의 마이너스 6dB까지 눌리고 있죠. 지금 컴프레서가 아주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이패스한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이번에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 그냥 우리가 드라이한 소스는 되게 뭐랄까 좀 울그락불그락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운드를 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예, 어떤 강약에 대해서 소리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돼 있는 사운드를 컴프레서로 눌러줌으로 인해서 차분하게 사운드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듣기에는 더 그루브감 있게 어택감이 더 타이트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이 레시오, 자, 제가 여기 트레스홀드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여기를 트레스홀드를 이 정도로 했고요. 지금 리덕션에는 마이너스 3dB가 눌리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레시오를 조금 더 확 올려볼게요. 4대 1로 꺾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게인 리덕션이 마이너스 3dB가 아니라 거의 이제 뭐 5dB, 마이너스 6dB를 향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조금 더 많이 컴프레싱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야 될 사운드의 크기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컴프레싱이 걸리는 거예요. 자, 결론은 레시오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더더욱더 과도하게 눌러줍니다. 이해 가셨죠? 1대 1은 아무것도 안 걸리게 되고요. 2대 1이 절반으로 꺾어준 거고요. 레시오 값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시고 판단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뭐 책에서 뭐 몇 대 몇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할 만한 사항이에요. 각자 녹음하는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로 설명을 했을 때 다 다르거든요. 소리 내는 방식들, 목소리의 어택도 다 다른데 그 값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귀로 듣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레시오는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트레스홀드 이 지점에서 얼마의 비율로 꺾어 줄 것인가 그게 바로 레시오입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택이 있네요. 자, 우리가 트레스홀드 했고요. 그다음에 레시오 두 번째. 그다음에 어택. 이 어택은 우리가 눌러주는 속도예요. 음. 그러니까 컴프레싱이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숫자가 1ms로 돼 있네요. 자, ms는 1초를 1000분의 1 단위로 세분화시켜 놓은 단위입니다. 자, 내리니까 마이너스 0.1ms가 돼 있고요. 아까 1ms였죠. 어택이 1ms라고 해서 가장 낮은 값이 아니라 더 내리면 더 빠른 어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1이 아니라 0.1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게인 리덕션이 내려오는 속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내려온지 여러분 보셨죠? 이 게인 리덕션을 보면 마치 춤추는 것 같아요. 근데 어택을 한 10ms로 줘볼게요. 자, 다시. 자, 20ms 정도 주니까 조금 더 차이가 느껴집니다. 자, 눈으로 보시기에도 네, 컴프레싱이 눌려지는 속도가 이 리덕션에도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자, 0.1ms로 가보면 네. 자, 이 어택은 컴프레서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눌러주냐인데 요거에 대한 간단한 팁은 어택이 짧으면 짧을수록 컴프레서의 반응이 빨라진 거잖아요. 빨리 눌러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컴프레서가 많이 걸린다라는 건 조금 답답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게 됩니다. 무조건 컴프레서를 건다고 답답한 사운드가 아니라 일정한 우리가 컴프레서 값을 주고 어택을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드라이한 시그널에 비해 상당히 답답한 사운드를 주게 돼요. 좀 더 소위 말하면 후보정이 많이 된 사운드가 나오게 되죠. 근데 컴프레서의 느낌도 주면서도 드라이한 시그널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 그럴 때는 어택 값을 조금 더 뒤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0.1ms이기 때문에 거진 엄청 짧게 컴프레서가 바로 걸린 거고요. 우리가 자, 0.1 사운드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10ms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헤드폰과 이어폰 또는 모니터 스피커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택이 짧으면 이게 꽉 눌러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10ms를 주면 아까 우리가 컴프레서가 10ms 뒤에 압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패스 했었을 때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사운드 플러스 10ms 뒤에 얘가 눌러주기 때문에 그 소리가 같이 이제 섞이게 되면서 우리가 귀로 듣게 되죠. 훨씬 더 내추럴한 사운드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택은 컴프레서를 얼마나 빨리 걸 것이냐. 컴프레서를 빨리 걸면 걸수록 조금은 더 딱딱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요. 어택이에요. 제가 말을 지금 잘못했네요. 어택을 짧게 거는 거, 어택을 길게 걸면 소리가 나오고 나서 그 미리세컨드 단위 뒤에 컴프레서가 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통은 홀드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시 2로 해놓고
홀드는 이 컴프레서가 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얘가 유지시켜 줄까? 대부분 플러그에서 나오는 그런 건 대부분 홀드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1 밀리세컨드 돼 있죠?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홀드가 어떤 역할이냐? 그래도 한번 봐 봐야죠. 자, 이렇게 리덕션에서 이렇게 쭉 컴프레서가 걸리고 빠지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홀드를 쭉 올려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봐 보겠습니다. 네. 인제 빠지죠? 자, 홀드라는 것은 컴프레서가 계속 유지되는 시간이에요. 계속 컴프레서가 걸린 눌려진 상태에서 쭉 소리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홀드를 그냥 일단 꺼 놓으시고 0 밀리세컨드로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릴리즈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택만큼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릴리즈예요. 네. 이 릴리즈 값이 500 밀리세컨드로 돼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제가 좀 과도하게 테스트를 해 볼게요. 컴프레서를 6 대 1로 만들어 놓고요. 어택을 0.1 밀리세컨드. 지금 릴리즈가 500 밀리세컨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컴프레서가 눌리고 다시 0 지점으로 0 dB로 이렇게 복귀가 되는 그 속도를 좀 봐 보세요. 땅 하고 뚝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릴리즈를 낮춰 놓으면요. 자, 어떠세요? 컴프레싱이 딱 걸리고 바로 컴프레서가 빠져버리죠. 사운드가 또 달라집니다. 자, 릴리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500으로 돼 있던 건 500 밀리세컨드만큼 컴프레싱이 압축이 된 사운드를 기다려 줬다가 컴프레서가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드라이한 시그널보다 조금 더 뭔가 팻하고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릴리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택도 중요하지만 이 릴리즈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사운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바디감이나 어떤 채워짐을 표현할 수 있냐? 그것도 바로 이 릴리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길어버리면 또 안 되겠죠? 이 릴리즈가 길어버리면 이 홀드 시간하고 비슷해집니다. 조금 시간을 내셔서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바이패스 해볼게요. 다시 활성화시켜 놓고 네. 이 정도 값의 컴프레스를 걸어주는 것만 해도 사운드가 확실히 타이트해지고 조금 더 그루브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어택을 가장 짧게 주고 릴리즈를 길게 주게 되면 되게 멀리서 들리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제 마우스를 따라오세요. 이 부분 있죠. 오토 릴리즈라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잡아줍니다. 네. 어렵다고 느끼시면 이렇게 오토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노브 만져보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토 릴리즈도 여러분 이 버튼을 활성화시켜서 빨리빨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날라이시스라는 것이 있네요. 여기 보면 매뉴얼을 보면 피크 같은 경우는 네, 요렇게 피크 레벨 요 어디죠? 이렇게 피크 레벨에 근접한 것을 컴프레싱이 돼 있고 RMS는 평균 이 사운드에서 컴프레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드럼 같은 그런 악기에서는 이렇게 피크로 가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목소리나 그런 악기 그런 걸 녹음했었을 때는 이렇게 RMS로 가서 이렇게 컴프레서를 걸어 주라는 그런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쪼끔 네 별로 어렵더라고요. 처음 로딩했을 때가 아마 80 이었었어요. 네. 요것도 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절반 값에 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메이크업이라는 게 있죠. 자, 메이크업. 여기도 보니까 오토 메이크업 게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메이크업. 이 메이크업 혹은 다른 플러그인, 다른 컴프레서는 게인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원래는 얘가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꺾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의 공간이 비게 되죠. 원래는 이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사운드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꺾어 놓고 눌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지점만큼 소리에 어떤 dB가 작아진 셈이죠. 그것을 보상시켜 주는 게 바로 요 밑에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게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한번 올려 볼까요? 음. 보통은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있는 그림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 곡선이 이 점이 여기까지 같이 올라가요, 올리는 만큼. 근데 큐베이스에서는 요런 어떤 인터페이스는 제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메이크업 게인을 언제 사용하느냐면요. 네, 보면 이게 거진 -3dB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렇게 3dB 정도. 자, 바이패스 해 볼게요. 다시요. 여기를 6dB 해 놓고 과도하게 눌러 놓고요. 재미 볼게요. 자, 3dB가 아니라 한 5dB 정도로 해 놓겠습니다. 리덕션이 눌리는 이걸 봐야 돼요, 게인을 줄 때는. 자, 그러면 메이크업을 5dB 줬죠. 자, 바이패스를 해 놓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활성화시켜 볼게요. 조금 더 크네요. 바이패스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4.5 정도. 네, 한 4 정도로 해 놔야지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 게인을 줍니다. 우리가 눌리는 양만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소리가 내려왔고, 그러면 큰 소리가 이만큼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가 이 지점에 있던 소리들이 메이크업 게인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위에 있는 소리는 눌러주고 밑에 있는 소리는 메이크업 게인을 통해서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가셨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 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이상 뭐 이렇게 더 설명을 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신다면 또 댓글 남겨 주세요. 또 고민을 또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다. 메이크업 게인 양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여기 이 버튼이 있죠. 오토 메이크업 게인. 네. 소리가 밸런스가 거의 흡사하죠. 개인적으로 오토 메이크업 게인을 활성화시켜서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알아가고 싶다, 그러고 싶으실 때는 메이크업을 직접 값을 주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트레이닝 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드라이 믹스가 있죠.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와 이 웻 이 노브가 없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요즘 나오는 플러그인들 아웃보드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드라이하고 웻을 따로 빼주더라고요. 아주 좋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컴프레싱이 걸린 사운드를 100% 표현을 해 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50%면요. 50%는 드라이한 시그널과 50%는 컴프레싱이 걸린 사운드가 믹스된 사운드로 듣게 됩니다. 네. 다시 0으로 한번 해 볼게요. 다시 50. 네.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여기를 100%로 쭉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컴프레서는 작동을 하지만서도 어 컴프레싱이 걸리지 않는 드라이한 시그널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50%도 좋고요. 뭐 70%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드라이 믹스 값에 따라 사운드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곡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좀 빠뜨린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레이시오에 하이가 있죠. 자, 하이 레이시오는 아주 보시면 네, 아주 딱 꺾어 버렸죠. 요 정도로 레이시오를 주고 싶을 때 네, 훨씬 더 딱딱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자, 드라이 믹스 비율을 50%로 바꾸니까 그저 딱딱하고 조금 뭉쳐 있는 사운드가 드라이 시그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운드가 연출이 되죠. 그래서 컴프레서가 어쩜 어렵다라는 것이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택 값을 어떻게 주느냐, 릴리즈 값을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드라이 믹스 값을 어떻게 주느냐, 레시오 값을 또 어떻게 주느냐, 이것에 따라 사운드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쩜 컴프레서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딱 고정된 값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아 이런 성향이구나. 이렇게 컴프레서라는 것이 거쳐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컴프레서를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컴프레서의 역할을 앞에서 설명을 해 드렸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해 드리면 큰 소리를 조금 더 압축해서 눌러 주고 작은 소리를 압축해서 눌러 준 만큼 작은 소리를 좀 더 올려 준다. 그리고 이 컴프레서가 가지고 있는 건 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아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루브감도 만들 수 있지만 컴프레서를 통해서 사운드를 조금 더 앞으로 네, 꺼낼 수도 있고요. 뒤로 또 밀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컴프레서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컴프레서로 개념을 잘 잡아 두시고요. 음, 그리고 이것저것 만져 보시면 조금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은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지 원하는 사운드를 네,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노브가 빠졌 라이브 같은 경우는 매뉴얼 보니까 라이브에 맞게 뭐 그렇게 얘기돼 있는데요. 뭐 굳이 라이브를 녹음할 일은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패스를 하고요. 네. 컴플에서 오늘 강좌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건 드럼이라 그렇지 또 목소리에 걸면 또 다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목소리도 걸면서 다른 플러그인으로 또 다르게 설명하는 강좌를 한번 준비할게요.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자가 1000명이 늘어가고 사실 또 탄력을 좀 받더라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는 4000시간이 안 됩니다. 네, 4000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좌 열심히 길게 봐주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네, 제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 드럼 샘플이 필요하시다면 또 메일 남겨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